국내에서 메르스 감염으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메르스 예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충남 도계 및 당진 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성명서를 내고 충청권을 홀대하는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합덕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구상 용역에 대한 착수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6월의 첫날 항일항쟁을 펼쳤던 의병들의 애국정신을 기리며 109주년 소난지도 의병항쟁 기념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찾아가는 양조장 100년원이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일 JIB 뉴스입니다. 메르스의 공포가 전국을 덮고 있습니다. 국내에만 25명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로써 우리나라는 메르스 환자 발생률 아시아 최대,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에는 최초 메르스 확진 판정이 나온 이후 잠복기를 거쳐 3차 감염자가 발생해 보건당국에서는 비상이 걸렸는데요. JIB에서 메르스 예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지난 2일까지 국내에서 메르스로 사망한 환자는 2명, 감염자는 전국에 25명으로 늘어났고 지난 1일에는 잠복기 14일을 넘어서면서 보건당국이 가장 우려했던 3차 감염을 통한 메르스 환자가 2명 발생했습니다.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는 사스를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종류로 낙타를 매개로 인체에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감염 시 37.5도 이상의 발열과 기침, 호흡곤란과 심부전 등을 일으키고 치사율은 40%에 이릅니다. 전문가들은 메르스 사태에 대해 위생관리와 면역력 강화로 감염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선 개인위생 청결이 중요합니다. 또한 손 씻기 생활화가 일반화가 중요하고요. 이럴 때는 가급적이면은 집단적으로 모이는 그런 장소는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에 당진시에서 이런 환자가 발생되면은 우리는 즉시 국가격리병원인 천안 단국대병원으로 이송을 합니다. 메르스 감염 확산에 따라 최초 감염자가 나왔던 평택, 경기도 등지에서는 자체 휴교령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진시에서는 메르스 발생 환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초동 대처에 실패한 중앙보건당국의 지침으로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JIB 뉴스 정성경입니다. 당진시 범대위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충청권을 홀대하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번 분쟁에서 충청권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서해안 고속도로를 봉쇄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는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신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일 당진 평택항 도계 분쟁에 대한 기자회견이 시청 브리핑실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충청남도계 및 당진 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충청권을 홀대하는 정부에 대해 규탄했습니다. 수도권 지역에 대다수 전력을 공급하는 당진 지역 시민들이 입는 피해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고 당진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평택에 손을 들어준 행정자치부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앞으로 당진 지역의 철탑과 송전선의 추가 건설에 대해 강력히 거부할 것을 표명했습니다. 특히 당진 평택항 분쟁에 대한 충청권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서해안 고속도로 봉쇄와 같은 방법도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만약 이 같은 우리 엄중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에는 충청권 자치단체들과 연대하고 서해안 고속도로 봉쇄와 해상 도계 봉쇄 같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자치권을 되찾을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는 당진과 평택항의 분쟁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과 이번 분쟁의 본질적인 필요성에 대한 질문 등이 이어졌습니다. 당진을 중심으로 한 충청권의 당진 평택항을 되찾겠다는 의지가 굳건해지면서 앞으로 몇 차례의 소송을 통해 당진 평택항의 도계 분쟁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IB 뉴스 신지혜입니다. 당진에도 기차가 서게 된다면 어떨까요? 당진시가 당진의 동남부인 합덕에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구상을 위한 용역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화면으로 전해드립니다. 지난 2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합덕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에 대한 착수 보고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열린 보고회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되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따라 얼마 전 기공식을 가진 서해선 복선전철을 비롯해 향후 4년 안에 합덕과 안산산단 간 연결되는 아산산단 인입철도, 2030 당진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동남부권 개발의 기본구상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어진 토론 순서에서는 당진을 대표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역 이름을 선정하고 태안과 예산 등 인접 도시에서 예상되는 인구 유입, 당진항 등 동남권 서해안 발전의 견인의 역할을 고려하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연구조사가 이루어질 것이 제안됐습니다. 한편 이번 합덕 역세권 기본구상은 올해 말 중간보고회를 거치면서 신설역 부지를 비롯해 타당성 조사에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이며 내년 3월쯤 최종 보고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JIB 뉴스 정성경입니다. 당진시 5급 승진 대상자가 선정됐습니다. 기획예산 담당관의 지방행정주사 공영식, 도로과의 지방시설주사 이기문, 건축과 지방시설주사 김관수 이상 3명입니다. 이 3명은 앞으로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수료 후 승진 요인 발생 시 승진에 임용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죠. 애국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겨보는 달이기도 한데요. 이 6월의 첫날에 109년 전 을사늑약에 반대하며 항일항쟁을 펼쳤던 의병들을 기리는 추념식이 소난지도 의병총에서 거행됐습니다. 109년 전 을사늑약에 항거한 의병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추모식이 소난지도 의병총에서 거행됐습니다. 소난지도 의병항쟁 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추모 행사에는 김홍장 시장을 비롯해 당진 관내 기관단체장과 지역주민 등 5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추념식은 의병을 기리는 분향을 피우는 것으로 시작됐고 이어 조총 발사와 추모사, 헌시가 울려 퍼졌습니다. 추모객들은 국화꽃을 헌화하며 의병항쟁의 의미를 되새겨보기도 했습니다. 이날 김홍장 시장은 추도사를 통해 소난지도의 의병항쟁이 자주독립 의지를 고취시키고 항일 무력투쟁의 기폭제로 이어졌다며 애국선열들의 소중한 정신적 가치를 더욱 계승 발전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JIB 뉴스 정성경입니다. 당진시가 올해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했습니다. 이번 공시에 따르면 당진시의 땅값이 지난해보다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당진시 최고가의 땅은 당진시 복합터미널 앞 로뎀타워 상가 건물의 부지로 1제곱미터당 306만 원을 기록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화면으로 전해드립니다. 당진시가 2015년도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했습니다. 이번 공시의 조사 대상 토지 면적은 총 30만 1,705필지로 총 가격은 약 25조 원으로 조사 산정됐습니다. 금년도 공시지가에 따르면 전년 대비 가격 변동이 없는 토지는 약 7%, 가격이 내린 토지는 약 10%이며 83%가량을 차지하는 24만 9,653필지는 가격이 올라 올해 당진시 땅값은 전년 대비 3.3% 증가했습니다. 이번 개별 공시지가의 상승률의 원인은 성문 국가공단 개발, 현대제철의 입주 등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당진시 내 최고가의 땅은 수청동 997번인 신터미널 앞 로뎀타워 대지로 1제곱미터당 306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충남도 시군에서는 서천군의 땅값이 전년 대비 5.45% 증가해 가장 높이 상승했으며 변동률이 가장 낮은 곳은 0.18%를 기록한 계룡시로 나타났습니다. JIB 뉴스 정성경입니다. 8년 전 태안 유류 사고 기억하시는지요? 태안을 비롯한 서해안 지역의 구불구불한 해안선이 온통 기름띠로 뒤덮였었는데요. 이때 전국 곳곳에 123만 자원봉사자들이 기름 제거 사업에 참가하는 등 해양 환경 복원에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다시 복구된 청정 서해안을 알리고 해양 환경의 소중함을 되새겨보는 의미에서
서해안 한마당 축제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신지혜 기자입니다. 태안 유류오염 사고 당시 방제 활동에 참여한 123만 자원봉사자들의 숭고한 재난 극복 정신을 기리고 해양 환경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한 희망 서해안 한마당 축제가 지난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진행되며 성황리에 끝이 났습니다. 청정 서해안을 만끽하기 위해 총 2만 명의 방문객들이 축제 기간 운영한 환경사진전을 둘러보며 유류 피해 당시 방제 활동의 감동과 환경의 중요성을 되새겼습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국제 워크숍, 희망 서해안 트레킹, 김장훈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요트 체험과 해변 정화 활동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축제에서 자원봉사자와 주민들이 한데 어울려 아픔을 나누고 고마움을 전하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 다시 찾은 청정 서해안을 널리 알리고 관광객 유치에 나서 지역 경제가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먹거리는 단순히 허기를 달래는 것에서 몸과 정신에도 그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재배, 가공, 판매 모든 단계가 융복합되는 6차 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여미리 신문화공간마을에서 열렸습니다. 신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6차 산업경영체 디자인 역량 강화 교육이 지난 30일 운산면 여미리 신문화공간 마을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산업경영체 디자인 역량 강화 교육에서는 친환경 우리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오고 갔습니다. 이날 참가자들은 각종 가공식품이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 향토의 친환경 먹거리를 살리기 위해 분야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농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 그리고 사단법인 내포디자인 포럼이 함께하는 그런 6차 산업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교육은 물론이고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현재 6차 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그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또 전문가들하고 많은 그 토론회를 통해서 그 다양한 그런 아이디어를 구축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지역단체를 중심으로 향토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한 지역 친환경 먹거리 살리기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GIB 뉴스 신지혜입니다. 찾아가는 양조장 100년원이 새롭게 준공했습니다. 지난 2013년 신평 양조장이 찾아가는 양조장으로 선정돼 100년원이 건립됐는데요. 얼마 전 KBS 1박 2일에서도 충청도를 대표하는 양조장으로 방영되기도 해 준공 전부터 벌써 체험객들로 붐빈다고 합니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과 교육과정이 진행되는 100년원은 앞으로 당진을 대표하는 체험 명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통주 문화체험장인 100년원의 준공식이 지난 29일 신평 양조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앞으로 100년원에서는 막걸리 빚기와 막걸리 원주 거르기, 누룩전, 쿠키 만들기 등 다양한 전통주 문화체험회장이 열리고 막걸리 소믈리 과정으로 전통주를 빚을 수 있는 자격증 취득 기회도 제공됩니다. 한편 당진의 해나루쌀과 백년잎이 첨가돼 맛과 품질에서 최고를 자랑하는 백년 막걸리는 청와대 만찬주에 이어 삼성그룹 회장단의 건배주로 사용될 만큼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당진의 놓치기 쉬운 소식들만 모아봤습니다. 당진의 놓치기 쉬운 소식들을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시간, 당진 소식통입니다. 지난 16일 국내 최초로 단독 무기항 무원조 요트 세계 일주를 성공적으로 마친 김승진 선장이 당진시청을 방문해 김홍장 당진시장을 만났습니다. 김홍장 시장과 김승진 선장의 이번 만남은 요트 세계 일주 성공을 계기로 당진 외목항의 마리나 항만 공동 육성 방안과 희망항해 추진위원회에 외목항을 중심으로 한 향후 활동에 필요한 지원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당진시가 수산자원 증강을 위한 올해 수산종묘 방류 사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성문면 난지도리와 교로리, 장고항리, 송산면 가곡리 해역에 점농어 종묘 34만 밀을 방류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당진 관내 해역과 내수면에 대한 수산 종묘 방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당진시가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2015 주거현물 집수리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주거현물 집수리 사업이란 가구당 220만 원 한도 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노후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저소득층이 직접 집수리 사업에 참여해 자활 능력을 키워주는 사업입니다. 당진시가 내달 말까지 사업비 4,500만 원을 투입해 보호수 6분과 지난해 지정된 아름다운 나무 254본에 대한 정비에 나섰습니다. 보호수란 노목이나 거목, 희귀목으로서 보존 또는 증식의 가치가 있는 수목으로 당진시가 이번에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보호수는 면천면 성아리와 율사리, 시곡동, 송화급 기지시 등에 있는 느티나무 6본입니다. 지금까지 당진의 놓치기 쉬운 소식들을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당진 소식통이었습니다. 예산군은 2015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를 지난달 29일 결정 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이의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결정 공시된 필지는 25만 2,518필지이며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3.5% 상승했습니다. 이의 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감정평가사 등의 재검증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말 신청인에게 통지될 예정입니다. 예산군은 지난달 29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관련 부서장 및 심의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책실명제는 군정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의 참여자에 대한 실명 공개를 통해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다수 국민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그와 관련된 주요 정책, 전체 5억 원 이상의 공사, 2천만 원 이상의 연구 용역 사업 등 36건을 신규 대상 사업으로 확정했습니다. 서산시는 지난달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한국건강증진교육협회 서부지부와 함께 시청 앞 문화공원에서 건강드림 한마당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600여 명의 시민과 공무원 등이 참여해 다양한 금연 홍보와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에서는 금연 노래 제창, 청소년 금연 자기주장, 흡연으로 인해 파괴된 건강을 금연으로 다시 되찾는다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서산시는 제70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지난달 30일 시청 앞 문화공원에서 지역사회 보건연구회와 함께 고운이 튼튼히 치아사랑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올바른 구강건강 생활 실천을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주민과 아동 등 6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구강검진 및 상담, 구취 측정, 바른 칫솔질 교육, 구강건강 패널 전시, 홍보물 배부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홍성군은 광천읍 도심지의 침수 예방을 위해 하수도 정비 상습 침수 예방 사업 추진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군은 광천읍 도심 지역은 하천보다 낮은 저지대로 인해 내수의 자연 배수가 어렵고 하수관로의 통수 단면이 부족할 뿐더러 빗물 펌프장이 없어 2012년 1일 강우량 138mm라는 비교적 적은 강우량에도 대규모의 침수 피해가 발생되는 등 침수 예방 사업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군은 그동안 광천읍 도심 지역의 상습 침수 예방 사업 추진을 위해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환경부에 건의해 2014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는 성과를 내 총 29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전국이 구름 많고 더운 가운데 전국의 대기 상태는 청정하겠습니다. 충남 지역의 경우 가끔 구름 많다가 아침부터 맑아지겠고 서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바람이 조금 강하게 부는 곳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진 최저 15도, 최고 25도 예상됩니다. 계룡 공주 최저 15도, 최고 27도로 무더운 날씨 보이겠고요. 부여 아침 기온 16도에서 한낮 기온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산 세종 최저 15도, 최고 28도 예측됩니다. 당분간 전국에 비 소식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더위 속 메마른 오늘 적시기엔 역부족일 텐데요. 내일도 높은 기온 아래 건조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니 산불 예방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벌어져 야외 활동과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서해 중부 전 해상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